동생들 안녕, 주진담의 찰스 형이야. 오늘은 대기업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대기업 직무탐색 3탄 인사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인사 직무는 사실은 형도 직접 경험을 해보진 못했어. 근데 사실 형이 지금 채용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사 담당자들이랑 가장 많이 이제 내 어떤 업무의 상대방으로서 사실을 만나고 있고, 어찌 보면 모든 회사에 인사 담당자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꼭 내가 인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게 이제 좀 인사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인사 업무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사 업무에 좀 적합한 사람인지, 가면 좋은지, 그리고 인사 업무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인사 업무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뭐 인사 업무 사실은 이름부터가 너무 뭔지 명확하잖아. 인사, 뭐 사람에 대한 일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회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찌 보면 목적 집단인데, 어찌 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채용, 리크루팅이 엄청나게 회사에 뭐 성패를 맺힌다라고 뭐 경영의 대가들도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인사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인사 업무 분야는 보통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HR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Human Resource, 보통 이제 HR이라고 하지, 매니지먼트를 붙여서 HRM이라고 해.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채용이 있을 거고, 이제 채용된 인원들을 배치하는 뭐 인사 관리, 조직 관리의 영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배치된 인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HR 매니지먼트의 영역이다, HRM의 영역이다라고 해. 그래서 채용, 그리고 조직관리, 평가, 보상, 이런 것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서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줘서 더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하는 HR 매니지먼트의 업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R 매니지먼트 영역이 있다면 반대되는 영역이 이제 HR 디벨롭먼트,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지? 어찌 보면은 기존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더 개발하기 위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연수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팀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어진 인원을 어떻게 인원을 모으고 배치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영역,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 이거 뭐 회사마다 HRD를 중시하는 회사, HRM을 중시하는 회사, 이런 건 조금씩은 달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HR 업무에 대해서 내가 재무 업무는 뭐 엑셀을 다루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전략 업무는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업무다 라고 했는데, 뭐 HR 업무는 사실 HR에서 어떤 툴을 많이 쓰는지라기보다 약간 워드 파일을 다루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워드 파일이라는 건 어쩌면 줄글로 쓰는 거잖아. 근데 HR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딱딱딱 숫자로 떨어지는 엑셀과 같은 업무, 아니면은 뭐 윗사람이나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PT 업무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 대 사람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정제된 표현과 좀 더 이렇게 막 딱딱 떨어지기보다는 스토리가 있고 배경이 있고 어떤 맥락이 있는 관점에서 누군가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워드 파일과 같은 줄글, 어떤 산문의 형태의 글이 약간 HR과 닮아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자, HR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이 인사 업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전략 업무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 근데 전략의 커뮤니케이션은 어찌 보면 탑 레벨과 뭐 CEO 레벨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어찌 보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가까워. 근데 이제 인사 영역에서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의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고 감정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 비즈니스가 뭐 A 방향이 있고 B 방향이 있다라는 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인사 영역은 어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키냐 안 시키냐, 승진을 시켰을 때 커뮤니케이션 방식, 승진을 시키지 않았을 때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 사실은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사기라든지 어떤 뭐 일에 대한 열정, 회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커뮤니케이션 한데 약간 사람 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래서 좀 정도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가면 좋은 업무가 이제 인사 업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어떤 인사 담당자들이 주는 일종의 좀 전형적인 인사 담당자의 모습이 있어. 어찌 보면 딱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딱 되게 댄디하고 젠틀하게 딱 입고,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정돈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방식,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어떤 누군가를 설득한다거나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쉬운 말투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정리해나가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형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사 담당자를 만나본다.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냐? 본인의 어떤 액션이나 말들이 되게 인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그래서 처음엔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다가 한 번 말을 탁 트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좀 실수를 안 하고 좀 차분하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가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그 재무 업무에서는 어찌 보면 회사의 숫자에 대한 부분, 재무에 대한 영역을 다룬다. 그리고 전략에서는 어쩌면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거라고 한다면 인사는 어쩌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회사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어쩌면 관심을 가진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 업무를 하면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컨피덴셜한, 이제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좀 업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사 업무를 하다가 딴 데를 간다거나 다른 걸 하다가 인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야. 그래서 형이 있었던 두산그룹만 해도 뭐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하다가 뭐 사업부의 인사 담당자를 간다거나 아니면 그룹의 인사 담당자를 간다거나 HR 매니지먼트, HRM의 업무를 하다가 HR 디벨롭먼트의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전환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인사라는 큰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형이 있었던 곳은 그런 어떤 특징을 보였어. 그런데 뭐 그리고 일단 회사 안에서는 그렇고, 이제 회사를 밖에 나가서 이직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인사 업무라는 게 회사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서 회사마다 어찌 보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오래 담당하신 분들은 사실 이직하는데 그렇게 니즈가 많지는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평가, 보상, 아니면 뭐 교육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 좀 필요로 하는 니즈가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좀 학습을 해왔고 업무 능력이 디벨롭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른 회사에 가셔서 당연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 A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랑 B 회사의 평가 시스템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A 회사의 채용 시스템이 B 회사의 채용 시스템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은 타 회사를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채용 담당자, 채용 전문가를 뽑고자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뭐 이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인사 업무 중에서도 채용 업무를 해봤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인사 영역에서 커리어를 키우고 있는 주니어들은 내가 채용 업무를 해봤을 때 이직 이후에 좀 더 이직했을 때 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이건 형이 좀 필드에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형이 이제 대기업 직무, 특히나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대기업 직무 시리즈로 인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인사 분야가 HRM, HRD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사 업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인사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이후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혹시나 인사 업무에 관심이 있다거나 인사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주니어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오늘 형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리플 남겨주면 형이나 알렌 형이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가도록 할게. 알겠지? 동생들 혹시 오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생 취업 성공하는 그날까지 형도 파이팅 할게. 동생들 파이팅 하자고. 알겠지? 동생들 안녕!